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우리 스튜디오를 환하게 밝혀줄 출연자 4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도대체 이게 미세먼지가 언제쯤 사라질지 모르겠네요. 주위에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뭐 기침하고 호흡기요. 그리고 눈병 나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사람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요새 그래서 네. 피부가 좀 거칠거칠해요. 거칠거칠하고.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네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가 피부도 거칠거칠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네.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세안부터 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집에 가면 씻는 게. 그래서요. 네. 세안부터 하고요. 네네. 아, 그다음에 저는 요새 그거예요. 뭐예? 1일 1팩. 요새 그거 많이 하죠. 1일 1팩. 네, 뭔지 아세요? 1일 1팩. 이거. 그렇죠. 우리 집에 가도 집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좀 늦게 저는 한 번씩 들어가세요? 늦게. 늦게 딱 들어가면 들어가시는구나. 1팩 한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예. 도둑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집에 계시는 분인데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근데 왜 놀래요? 글쎄요, 이게 밤마다 이걸 자꾸 하는데 사실 제가 술 먹고 사실 집에 좀 많이 늦게 가거든요. 항상 그렇죠. 거의 그렇죠. 거의 그런데 좀 알딸딸하게 이렇게 가보면 문 딱 열고 들어오는데 허여해가지고 이렇게 막 탁 보거든요, 이렇게. 귀신입니다, 귀신. 맨정신에 좀 귀신, 들어가셔야죠. 귀신. 맨정신에. 진짜 무섭습니다. 아니 그러시지 네. 말고 일찍 들어가셔서 같이 하세요. 뭘 같이 해요? 그분과 함께 1일 1팩. 저는 1인 1팩 소주를 합니다. 요새는 이제 안 팔죠. 1팩 안 마세요. 파는. 왜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죄송해요. 뭐 따라한 거예요? 이것까지밖에 못하겠어요. 대본에 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와요? 먹는 것만큼 중요한 우리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그건 MC가 해야 될 건데 뭐 자기가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게요. 요새 네. 점점 그 박MC님의 분량이 저희에게로 나눠지고 있어요. 해보세요. 매끄러운 것 같아요. 네? 매끄러운 것 같아요. 해요. 너희들끼리 하세요. 전 여기가 좋아요.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양 변호사님. 말 나온 김에. 화장품법은요, 네. 원래 이제 1999년에 제정이 됐는데, 약사법 안에 이제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조금 법률적으로 규정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화장품법 이렇게 생기게 된 거고요. 점점 이제 그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랑 판매자를 위한 그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됐어요. 먼저 살펴볼 부분은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내용인데요. 10mm 이하나 아니면 10g 이하의 화장품이나 아니면 판매 목적이 아니라 그 제품의 선택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화장품, 일명 샘플 화장품이라 그러죠. 네. 견본품? 그렇죠. 샘플, 견본품. 견본. 샘플 화장품의 이제 포장에 사용 기한이랑 그리고 이제 제조 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내용인데요.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니 딱 양 변호사에서 설명 딱 들어보면 정말 어떤 법인지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데 정말요? 딴 건 다 좋은데 왜 그걸 양보하라 그럽니까? 아, 정말. 나 그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못 보셨어요? 네. 아, 못 보셨겠구나. 여탕에 가면요. 여탕이에요? 저 그럼- 그것도 합니까? 여탕에 가면 이렇게 우유를 바른다든지 네. 요거트를 요구르트. 먹지 않고 이렇게 바른다든지 네. 그만큼 좋은 걸 바르자 이런 취지인 거죠. 사실 저는 오늘 주제가 화장품 관련된 건데 저는 사실 이 방송하기 전에는 화장을 거의 안 했었어요. 집에 나올 때 그렇죠. 이제 물 같은 거 좀 땡기면 물 같은 거 좀 한번 하고 물을 바른다고요? 로션 안 바르고요? 세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수를 하고 머리도 비누로 저는 하거든요. 그래도 네. MC님도 샘플 화장품을 써봤을 것 근데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방송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잖아요. 요새는 화장 없이는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단은 우리 화장품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샘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족하고 여행을 가게 되면 요만한 병에 들은 샘플 화장품 같은 거는 맞아요. 많이 쓴 것 같아요. 발라서 이렇게 하고. 이거 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쓴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행 갈 때 네. 부피 큰 거 챙겨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줬던 거 모아뒀다가 그걸 이제 종류별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쓰면 편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뿌듯해요. 절약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뿌듯해요. 그렇죠. 화장품 살 때 그리고 네. 꼭 샘플 안 줘요? 그렇죠. 하나씩 달라고. 네. 달라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구입할 때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주말에 장 볼 때 백화점 돌면서 샘플 이렇게 수거해서 화장대 쟁여놓으면 요만한 거? 네네 네. 그렇게 뿌듯해요. 쟁여진 것만 보면. 야. 근데 또 제 지인들 중에서는 이 샘플 화장품을 일부러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쓰시는 이걸 분들도 샘플인데 있더라고요. 사요 이거를? 네, 샘플을 그걸 왜 일부러 사? 본품보다도 샘플이 더 좋다는 오. 그런 얘기가 그런 있대요. 분이 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을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네. 나 본품을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본품을 사게 하기 위해서 샘플을 더 좋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아.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근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본품보다 조금 더 성분이 좋은 그런 샘플 화장품 만든다. 이거는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품 화장품에 뭘 하나 조금 첨가하면 좀 더 좋은 화장품이 된다. 이거는 거의 어렵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화장품이 되게 하려면 사실 굉장한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겠죠. 새로운 어. 화학식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걸 만든다. 그냥 새 화장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고요. 다만 그래도 샘플 화장품을 챙기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내가 저 화장품을 사고 싶은데 비싸요. 근데 내가 그래도 저게 나한테 맞으면 사겠다. 그쵸. 이런 분들이 샘플 먼저 구입해서 샘플 먼저 받아서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좋으면 사시는 거니까 테스트용으로 샘플 화장품을 생기신 분들이 좀 많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공짜니까. 그렇죠. 공짜 좀 먹기도 할 것 같아요. 공짜는. 공짜니까.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 인식들은 다 좋은 것 같고 우리 출연자분들도 막 챙기는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샘플 화장품 때문에 큰 피해를 봤던 사례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20대 후반의 그 여성 정모 씨가 네. 어느 날 얼굴이 막 가려우면서 붉은 반점 같은 게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접촉성 피부염이다 진단을 받고 그리고 한 2, 3개월 동안은 꾸준히 이게 치료해야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왜 그랬냐라고 보니까 변질된 화장품을 사용해서 그런데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난 변질된 화장품 쓸 일이 없는데 뭐가 그랬지라고 보니까 샘플 화장품이 그 원인이었던 거예요. 샘플 화장품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께서 정모 씨가 집에 와서 샘플 화장품을 막 보면서 이제 그래 오래돼서 변질이 됐구나. 그럼 언제까지 내가 사용을 해야 되지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 이제 항의를 한 거죠. 당신들이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나는 이제 접촉성 피부염에 걸렸다라고 이제 항의를 했는데 업체 측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그 화장품 때문에 샘플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됐다라는 명백한 그 증거가 입증하기 없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입증이 안 되죠. 어. 그리고 또 규정상 우리는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법률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가 없다라고 네. 그랬다 그래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럴 것이 네. 그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내용량이 10ml 이하, 10ml? 예. 그리고 10g 이하인 이 견본품, 샘플 화장품의 경우에는요. 그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이랑 제조 판매업자의 상호, 그리고 가격 이 정도만 기재에 표시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죠. 명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즉 견본품에는 사용기한 또는 이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했던 거죠. 아니 지금 보니까 저는 저 궁금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샘플이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나요? 제가 본 건 요만한데 여기에다가 유통기한을 어디다 표시를 하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게 아니면 우리 출연자분들은 샘플 좋아. 특히 우리 박세희 기자 같은 네. 샘플 모으니까 혹시 유통기한 체크해 본 적 있어요? 이거 보면서? 그거 보면은 그 같이 쌓여 있는 봉지에 그 도장 찍듯이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용기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용기 바닥. 네, 용기 바닥에 양윤선 조그맣게. 기자는요? 저는 주말마다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지난 주말에 받은 거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찝찝해서 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샘플을 항상 받으면은 받은 날 사용하는 입장이라서. 요만하니까. 네, 저는 빨리 사용해야 된다. 왜냐면 샘플은 보통 받으면은 모아놓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모아놓게 돼서 저는 모아놓으면 항상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받은 날 항상 사용해서 사실 유통기한 안 봤어요. 어쩐지 우리 아내가 보면 우리 처가 자꾸 나한테 발라라고 막 줘요. 샘플을
저를 실험하는 것 같아. 이거 오래됐는데 별 이상 없나? 딱 냄새 맡아보면 탁 붙여버리고 그리고 괜찮냐고 이거 불구스름 안 하면 본인이 좀 쓰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지기 시행되기 전에는 유통기한이 표시가 안 됐을 것 같으니까 아마 그때는 진짜 우리 임박을 변호사 말대로 바로 사용해야 되고 1년이 넘어 이러면 버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게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경우에는요, 개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런 화장품을 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세균이 곧바로 이제 피부로 옮겨지겠죠. 네. 그래서 뭐 뾰루지나 피부 염증 이런 게 유발될 수가 있고 또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두들두들 막 만성 여드름 같은 네. 게 악화돼서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샘플 화장품의 유통기한 꼭 확인하시고 유통기한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1년 넘었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버려. 아니 이거 샘플 화장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해라 이 법조항 많은 여성들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반가운 법 같은데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샘플 화장품의 사용기한하고 제조 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돼요. 야 200만 원 벌금이다.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뭐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법조항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유통기한을 직접 표시했던 업체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굳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착한 기업이네, 착한 그렇죠. 기업. 우리가 말하는 착한 기업이라고 할 수 와. 있겠죠. 한 기업은요 2014년부터 자체적으로 이 샘플 화장품의 그 유통기한을 이제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업체 그렇게 시작한 이유는 자꾸 이런 한 해에 한 이제 수백 건씩 한 300여 건씩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 때문에 이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왜냐면 유통기한 표시하는데 비용이 들거든요. 이런 비용을 내가 좀 추가로 든다 하더라도 어떤 소비자의 안전 이런 거를 더 고려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법에서 강제하지 않아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2014년부터 계속 표기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인지 제가 기속으로 좀 알려주세요. 쓰므로. 와. 야, 이거 진짜 양심적인 화장품 회사네요. 좋은 회사네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더 우리가 좀 행복해지고 법 없이도 진짜 살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샘플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좀 해결된 것 같은데 뭐 우리 미인 네 분 오셨으니까 화장품을 많이 쓰는 미인 네 분 오셨으니까 이 샘플 화장품 유통기한 말고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특히 화장품 많이 쓰시잖아요. 화장 안 하면 잘 알아보기 뭐 그런 얘기가 무슨 아들이 말씀이세요? 네네네. 아들은 제 얼굴을 보기 힘들고요. 네네네. 요즘에 그 이벤트성으로 한 달에 한 번 네. 그 세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세일 많이 하는데 제 지인이 최근에 세일을 하길래 들어가서 화장품을 하나 샀대요. 뜯어보니까 유통기한이 넘은 거예요. 오. 네. 딱 그날까지. 네네. 넘은 거랑 다름이 없죠. 다음날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변호사의 탈을 쓰는 기자 아니겠습니까? 우와. 그래서 컨셉을 새로 잡았어요. 네. 변호사라 그래요, 왜? 양지민 변호사 그래요, 왜?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이 화장품 관련 법을 좀 찾아봤더니 네. 유통기한을 표시하라는 내용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처벌 규정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그것도 괜찮네. 박세희 기자님은 좀 아이디어 있습니까? 저는 조금 피부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네. 바디로션 같은 거 좀 이상한 거 쓰면 바로 두드러기 일어나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 사전에 좀 성분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보면 화장품 보면 되게 조그맣고 알아보기도 힘들고. 성분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써다도 뭔지 몰라요? 찾아보면 나와요. 아 나옵니까? 네. 예. 검색창에 쳐보면 예. 다 나와요. 그래서 성분 확인이 조금 더 편해졌으면, 용이해졌으면. 성분을 확실히 기재해줬으면 네. 알아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임마루 변호사님은? 저는 이제 사촌 동생의 그 아이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오촌 조카겠죠? 조카들? 예. 조카가 한 4살, 5살인데 어느 네. 날 가족 모임에서 만났는데 피부가 뽀얗고 입술은 빨간 거예요. 이쁘네. 근본적으로 이쁘네.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물어보니까 화장을 했대요. 아, 몇 살인데요? 우와. 그럼 4살, 5살인데. 요새 애기들 그래서,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화장을 했지 했더니 자기가 직접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요? 아이 화장품이 있대요. 아이가. 어린이가 사용하는 그것도 색조 화장품?
아이가 그래서 저걸 어디서 구입했을까? 예. 싶고 저거 굉장히 저는 그 색조 화장품이 되게 유해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몸에서 에스트로겐 뭐 역할을 해서 성조숙증을 발생시켜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게 좀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관리하는 그런 법안 이런 게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아이를 좀 못 쓰게 하는 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요새 그것도 애들은 심하나요? 요새 애들은 미성년자는 수가 화장하면 안 될 것 없어. 같아요, 저는. 아 요새 중고등학생 다 해요 화장. 맞아. 초등학생도 저희보다 해요. 잘해요. 애들. 맞아, 저 전문가예요. 다 잘해요. 제가 좀 이상한 겁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화장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화장 판매하면 안 되고. 그건 조금 구시적 발상입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양진 변호사는 혹시 뭐 아이디어 있습니까? 저는 네. 제가 사서 쓰는 거는 네. 제가 확인을 하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신경 쓰이는 거는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뭐 약 같은 거, 뭐 내가 에센스 똑같아. 내가 발라주고, 뭐 트리트먼트 해주고. 근데 그게 뭐 그 고객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회전이 되겠지만 맞아요. 혹시 나는 집에서 열심히 뭐 확인하고 쓰지만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다 묻히고 오면 소용이 저 없잖아요. 분장실에다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방송국 분장실에 가면 아, 우리 막 뿌려주세요 그냥 막. 얼굴에 막 뿌릴 때 오늘은 하루 종일 고정이 될 것입니다. 머리 다 뿌리고 막 얼굴 맞아. 막 하는데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그런 벤젠이 것도 들어갔다든지 같이 뭐 했으면. 뭐죠? 파라벤이 들어갔다든지. 파라벤. 그래서 뭐 피부에 안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렵죠. 지금 출연자들이 말한 내용 뭐 참고가 많이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이 개정안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발의했던 개정안 샘플 화장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표시하라. 이거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법 다른 또 내용 양진 변호사 소개해 주십시오. 네, 새롭게 발의된 화장품법 개정안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내용은 화장품의 이제 유통기한 표시를 좀 강화를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네. 거기에 더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판매를 우리가 금지하자라는 내용이 명문 규정으로 들어갔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성분을 표시를 할 때 그 원료가 조금 위험한 그 성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가 필요한 그런 성분 같은 경우에는 글자 크기나 아니면 그 색상을 다르게 해서 표시를 좀 더 눈에 더 확 띄게 표시를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화장품을 골라서 써야 되는 그 계층이 있잖아요. 뭐 어린이라든지 임산부 아니면 뭐 노인분들, 청소년 이런 그 피부가 민감한 계층을 위한 그 화장품을 제조하는 그 업자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제 심사를 받거나 그 안전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야 이런 법을 만들다니 누가 되게 좋죠? 발의했습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여자 의원이 발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유통기한이 지난 네. 화장품을 판매하는 걸 금지하자라는 내용은 주승용 의원이 주승용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했고요. 그리고 두 네. 번째, 세 번째 성분 기재 표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피부 민감 계층용 화장품은 신경민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분 다 남성 국회의원님이시네요. 그러게요. 네. 남성도 화장을 하니까요. 네, 저도 뭐 하긴 하니까요. 그러네요. 이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 이제 지난 화장품은 못 쓰도록 하는 이 법안인데 사실은 저 음식 같은 게 유통기한 이제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먹어도. 근데 가끔씩 좀 저도 먹긴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식품은 유통기한이 정말 그냥 판매할 수 오히려 있는 유통돼야 기간이고요. 숙성이 돼서 더 좋아요. 먹을 수 있는 기간은 별개예요. 맞아요. 그게 더 맞아요. 달라요? 유통이 별개예요.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니 냉장고에 놔두면 대충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말씀 저도 뭐 네. 야쿠르트 우유 가끔 먹어요. 음식 같은 경우는 저는 버리기도 그러니까 막판에 다 먹긴 한데. 그래, MC님 예. 식성이 제가 지켜본 결과 예. 참 특이해요. 뭐, 예. 조만간 먹방 프로그램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저는 먹방 중에 잘 이제 어울려요. 잘 어울리잖아요. 유통기한 식품을 먹는 어떤 먹방이 있으면 정말 저는 출연하고 싶고요. 버리면 안 되잖아요. 불러주시면 당연히 출연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화장품 얘기니까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아마 남성분들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화장품 유통기한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단 네. 이 화장품은요 개봉 전의 보관 기간이랑 네. 개봉 후의 사용 기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자료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개봉 전이랑 개봉 후 유통기한이 각각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오.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유통기한이 뭐 2년 정도라고 표시가 돼 있어도 네. 개봉 후에는 12달 안에서 쓰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아, 이게 뚜껑이 있고 12M이니까 먼스 뭐 이런 거네요. 네, 네. 열리면 12달 안에 써야 된다.
기한이 왜 달라요? 열면 뭐 이상해야 되나? 이게 개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기랑 맞닿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지 않나요? 공기가 맞닿으면? 근데 공기 안에 있는 미생물하고 좀 이렇게 해서 공기랑 미생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생물로부터 오염이 되고 또 우리가 화장품 쓸 때 손으로 쓰시잖아요. 주로. 네. 그러니까 이 손으로 하다 보니까 또 세균이 번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용한 지 한 2년이 지난 립스틱은요. 무려 안전 기준의 40배가 넘는 세균이 나온다고. 어떻게 해요. 세균 지금 쓰고 있네요? 2년 되기 전에 다 쓰세요. 다 쓰셔야 돼요. 버려야겠네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화장품이라도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은 사실상 세균을 바르는 거나 제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외국 명품 크림 같은 걸 하나 받았어요, 선물을. 네. 지금 4년째 쓰고 있거든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되나, 이거? 크림은 또 찍어 바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찍죠, 절대 안 당연히 돼요. 찍죠. 절대 안 되죠. 요리 찍어요. 아까워서 이렇게 살짝 일어나. 절대 안 돼요. 원들 다 바르는데. 오늘도 세균을 잔뜩 바르고 나오셨군요. 속상하네요. 우리 아까 샘플 화장품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개봉하지 않은 화장품이라고 네. 하더라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 안에서 이제 또 미생물이 번식을 한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화학품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개봉을 안 했더라도 2, 3년이 지나면은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아낀다고 계속 보관해놓고. 보관만 해놓고 있는 나 진짜 화장품 한 번도 안 썼다 하더라도 네. 2, 3년 지났으면 버려야 과감하게 피부를 위해서 버리셔야 됩니다. 몇 개 있을 것 같은 노랗게 되는 엄청 게 있는 것 많아요. 같은데. 근데 또 중요한 건요. 이 몇몇 업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어떤 사례입니까? 아니, 이게 그 어떤 그 여자분께서 네. 아이라이너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까 제조일이 4년 전인 거예요. 네? 4년은 너무 4년 전. 그래서 약간 아니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이 아이라이너도 분명히 유통기한이란 게 있을 텐데 4년 지난 거 써도 되나라 그래서 이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본 거예요. 네. 아 이거 유통 아이라이너나 화장품에 대한 유통기한 언젠가. 그랬더니 개봉 전 12개월, 개봉 후 6개월이라는 아, 거예요. 이거 잘못됐네요. 개봉 전이니까 12개월 네. 안에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입한 매장에 항의 전화를 했는데 매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 이거 5년까지는 사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1년이 남았으니까 잘 써라 이랬다는 거예요. 아, 네가 쓰라. 아 그니까요. 아니, 4년 이해가 안 만에 황당하네요. 6개월이고 12개월이면 그걸 지켜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을 네. 수밖에 없는 게 현행 화장품법에 보면요. 네네. 제10조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기재하라고? 네.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 특히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네. 제조 연원일을 병행 표기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 또 이걸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뭐 판매 금지도 하고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네. 정작 이 기한이 넘어버린 화장품을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제재할 처벌 규정이 없는 거죠. 와, 이게 아주 법의 맹점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제조연일을 표시하는 거는 안 하면 처벌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판매를 하게 되면 처벌의 공백이 생긴 거. 와, 이거 뭐 통통 법률안 놀자 좀 나오시더만. 괜찮죠? 법률 탈을 쓴 변호사네요. 맞나요? 네? 법률을 탈했어. 기자의 탈을 쓴 변호사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결국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제 받는 방법은 사실 없고 소비자만 지금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 나온 건데요. 그 개봉 전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네. 표시 기준을 강화하자는 내용 들어가 표시하고. 있고요. 또 사용 기한이 지났거나 네. 개봉 전에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죠. 와.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도하는 제재 규정까지 개정안에 들어가 와, 이거 있습니다. 좀 잘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효력이 있으려 그러면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고 3년 이하 또 3천만 원의 벌금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 또 사실은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 유통기한을 만들지 말든가. 그러니까요. 유통기한을 10년을 하든가 그러면 그래 팔고 싶으면 5년을 하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1년 6개월 이렇게 썼으면 최대한 그걸 지켜서 팔아야죠. 그쵸. 유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처벌해야 되고 막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유통기한 관련해서 이 이후에 판매하면 처벌 규정을 지금 봤는데요. 두 번째 사항입니다.
아까 이게 박 기자가 말한 개정 그거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죠? 두 번째 네. 맞나요? 네, 제가 그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네. 저는 좀 좀 화장품 어플이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런 것도 맞아요, 있나요? 네, 그래서 검색을 하면 뭐 이런 이 제품명을 검색을 하면 거기에 어떠한 그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는 유해한 성분이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저는 항상 그걸 쳐다봐요. 성분 보려고. 어플을 보면서 성분을 찾는다. 네. 제가 아는 우와. 지인은 아이가 이제 아토피예요. 네네네네. 아토피면 몸에 이제 뭐 해독 작용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음식도 엄청 가려서 먹이고요. 네네. 당연히 몸에 바르는 로션 이런 거 엄청 신경 쓰시겠죠. 그분은 진짜 로션 하나를 사도 성분 아주 꼼꼼하게 챙겨서 아토피에 해가 안 가고 오히려 치료에 도움되는 그런 로션만 찾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로션을 쓰긴 하는데 로션 크림 같은 거 성분 보면 압니까 우리가? 브랜드를 뭐 가격으로 하나? 정말 궁금해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로션 살 때 앞서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성분부터 봐요. 특히 아이가 생긴 이후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한 이후부터 네네. 뭐 예전에는 사실 뭐 향 맡아보고 발림성이 어떤가 뭐 이런 거 위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성분부터 보고 성분이 안전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뭐 이런 순서대로 고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식품 살 때도 보면 아이 있으면 식품 분석표 이런 거 맞아요. 성분표 보잖아요. 첨가물 뭐가 들어갔는가. 그죠? 그거랑 똑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에도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피해가 안 가듯이 이게 사실 피부 트러블이나 이렇게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만 확인하면 됩니까? 아니 근데 요새는 아까 박 기자가 어플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 어플도 정말 여성분들이라면 다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로 이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화학 물질 때문입니다. 아, 화학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잖아요. 네네. 여성 한 명이 아침에 샴푸를 해서 마지막에 로션 바르고 이제 뭐 풀 메이크업 한 다음에 네네. 향수까지 뿌리는 데까지 완벽하게 화장을 하는 동안 몇 가지 화학 물질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2가지 정도 쓰기 때문에 2가지. 물하고 크림하고 여성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한 10개 정도 쓰지 않을까요? 10개? 10개. 아유, 10개 너무 심했고 적죠. 저 한 100개 정도 쓸 것 같은데. 저도 한 100개, 근데 우리가 화학 그 원소 기호를 압니까? 원소 기호는 모르지만 제가 제 카카나마 뭐 기억에 이런 거 아시죠? 로션 이런 거 하나 보면은 성분 부적표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그 되게 길면 화학물질이 있어. 길수록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뭐 하여튼 맞습니까? 저는 한 100개. 100개? 예. 놀라지 마세요. 무려 약 515조, 500개가 넘어가요. 화학물질을 접하게 된다고 해요. 우와, 너무 많다. 이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샴푸의 경우에 약 한 15개 정도, 네. 헤어스프레이가 11개 정도,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약 24개, 립스틱이 33개. 33개? 너무 많다. 바세린 바르고 다녀야겠다. 향수는 250종에서 많게는 400개까지 향수요? 네, 화학 성분이 250?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같이 뭐 향수 안 쓰는 사람들이야 뭐 이거 한 400개는 더 내요. 근데 여성한테 515종. 야,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화학물질이 515개가 들어가 있다. 뭐, 정말 많구나. 이걸로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네네. 이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샴푸에 뭐 향수에 뭐 너무너무 다양한데 이 우리 화장품법에 속하는 화장품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박세 기자님? 네, 이 화장품이라고 하면 저희가 네. 그냥 뭐 여성들이 바르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화장품법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화장품의 유형이 총 12가지로 분류가 12 되는데 가지요? 네. 사용 부위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영유아용 있고요. 네. 어린애들이 쓰는 목욕용, 그리고 향수와 같은 방향용, 염색용, 뭐 색조 화장용 이렇게 한 12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화장품 모두 현행법에서 성분을 표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혹시나 나에게 맞지 않는 성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씻고 바르고 마시고 씻고 바르고 닦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화장품 관련된 거를 우리 몸에 바르기도 하고 뭐 어쩌면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런데 저 좀 궁금한 게 식물로 하면 안 됩니까? 왜 화학 물질 넣습니까? 식물로 좀 하면 안 돼요? 식물로 화장품을요? 네. 화장품 자체가 화학 장미 물질 같은 거 아닌가요? 입술에 바르면 안 돼요, 장미향? 이빨이 뜯어가지고. 예전에 막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처럼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물들이 봉숭아 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화학물질 안 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쨌든 자연 화학물질이지.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대체 왜 아닌가요? 화학물질 제가 문과라 이 만들었습니까? 부분을 잘 몰라서 네. 여하튼 네네. 화학물질이라 근데 몸에 다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몸에 유해 반응을 일으키는 유해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화학물질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가 합성 계면 활성제인데요. 저도 계면 들어본 것 활성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중에서 합성 계면 활성제는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거품 막 내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합성 계면 활성제가 넣으면은 거품이 잘 일어나는데 네. 이게 거품도 잘 일어나게 하고 이제 로션 같은 건 경우에는 발림성을 좋게 하는데 쓰여요. 문제는 이게 피부에 침투가 잘 돼서 발암물질을 혈액으로 보낸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혈액으로요? 몸에 좋지 않아요. 예.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파라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파라벤, 예. 파라벤인데요. 파라벤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화장품의 변질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네. 이 파라벤이 피부염, 알레르기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자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머리 띵해지려고 그러는데 계면 활성제하고 파라벤이 정말 안 좋네요, 양진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돼 화장품이 회수되고 또 폐기되는 사건도 있었어요. 아니 가습기 하면 또 갑자기 제가 화가 날라 그래요. 그쵸. 폐해 섬유화를 야기했던 그겁니까? 그렇죠. 호흡기로 들어가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성분이 뭡니까?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성분 이름이 굉장히 어려요. 여기 적혀 있는데요. CMIT인데요. 무려 정식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그리고 MIT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이게 딱 들어도 안 좋아 보인다. 딱 너무 들어도 길고. 뭔가 거부감이 들죠. 딱 들어도 안 그렇죠? 좋아 보인다.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요, 샴푸처럼 우리가 이제 물로 씻어내는 그런 제품에만 제한적으로 얼마냐면요, 0.0015% 이하로만, 그러니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일부 화장품에서 이제 이 기준치를 초과를 해서 제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 화장품들은 회수되고 뭐 폐기되고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뭐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쓰고 있던 치약에서 그 성분이 나왔다 그래서 환부를 알아봤는데 알아보니까 뭐 언제 이후에 생산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전하고 안심하고 쓰라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뭔가 찝찝한 거예요. 진짜 써도 되나 이게. 이거 어떻게 안심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더라 그러더라도.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뉴스들을 소비자들이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일명 이제 케미포비아 현상. 화학 제품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공포감이 드는 거죠.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구매할 때도 그냥 평소에 원래 샀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 꼼꼼하게 이제 따져보고 사게 되는 거죠. 나 지금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녹화할 때가 아니네. 우리 아이들이 막 이제 양치도 하고 할 맞아요. 건데 메칠 이소 졸리소논 맞습니까? 메칠 이소치아 졸리논 요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좀 확인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한데 여러분들도 화장품 구매할 때 성분들 꼼꼼하게 확인하나요? 양진 변호사는 좀 저도 이제 약간 케미포비아 덜렁거릴 것 같긴 맞아요. 한데요. 케미포비아 같은 게 네. 그 성분을 이제 봐요. 남들이 다 확인하니까 네네. 보는데 그 읽어도 다 이제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성분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러고서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딱 마트에 가서 무파라벤, 뭐 무계면활성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골라요. 거품 안 나요? 그런 거 잘. 그렇죠. 쓰지도 못해. 근데 일단은 뭐 첨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사죠. 밑에. 새빨갛게 묻자 써져 있으면 맞아요.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죠. 예. 박세 기자님은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그러셨죠? 근데 저도 확인하고 네. 웬만하면 이렇게 천연 화장품 같은 것 좀 골라보고 네. 좀 사려고 노력한 중. 어플에 있는. 네, 그렇죠. 뭐 안 맞는 게 메칠 이소 졸리논 맞습니까? 네, 뭐 전 모르겠고요. 그건 어려워요. 모르겠고. 너무. 네. 저는 이 화장품 뒤에 있는 성분표를 봐요. 네. 보는데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 네. 안 보여요. 사실 우리가 노안이 왔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정도면 안 보여. 이게 좀 돼. 이 정도 사실 그렇잖아요. 잘 안 일반하면서 보여. 비슷한 저랑. 저도 약간 시작됐어요. 네. 잘 안 보여. 글씨가 너무 작아. 근데 어쩌다 보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보면 뭐야? 몰라요. 보면 뭐해? 그래서 정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써있긴 써있지만. 모른다니까요. 야, 이거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요새 와가지고는 이 글씨가 좀 저 멀리 해야 좀 잘 보이고 하여튼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저도 그런데 좀 나이가 좀 더 들으신 어르신들은 그 작은 글씨 보기 어려울 거고요. 설사 읽었다 손 치더라도 며칠 이소 졸리논 이렇게 읽어봐도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유해한 건지 그러니까요. 맞아요. 뭐 위험한 건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다 화학을 전공한 건 아니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 화장품법 개정안에서 두 번째 내용이 나왔는데 양진 변호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네. 화장품 성분을 이제 기재하고 표시를 할 때 해당 성분이 화장품 원료상에 이제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사용하는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성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얀색 바탕에 그냥 까만색 글씨로 쫙 똑같이 써져 있으면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글자 크기랑 색상을 달리해서 표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제가 특히 마음에 드는 거는 이 경우에 해당 성분의 이제 함유량 네. 그리고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함유량만 봐도 우리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네. 어떤 작용이 있는지를 보면 좀 감이 오잖아요. 이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게 2008년도에 시행되는 전성분 표시제 나와 있는데 그쵸. 이때는 글자 크기 제한 같은 건 없었나요? 그때도 글자 크기에 대한 네. 기준이 사실 있었어요. 네. 그게 5포인트 이상이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이제 함량이 많은 그 순서대로 기재해야 된다라고 네네. 돼 있는데 사실 5포인트가 뭔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글자 포인트 5포인트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예. 5포인트가 저도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화면으로 나가는 지금 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문의 아니에요, 문의? 제가 얘기했잖아요. 까만 건 글자. 줄무늬 같죠, 줄무늬.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러니까요, 진짜 20, 30대도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할 정도고 한 40대 이상이 넘어가는 우리 그 박 MC님 같은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면 이제 정말 당신들 좀 있으면 안 보일 보인다. 거예요. 네. 그렇죠. 안 보인다. 네. 이런 원성이 나오고 있어요. 차라리 크게 그냥 한자라도 한자라도. 몸에 안 좋음 이래 적어주면 훨씬 낫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해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한데 이렇게 가독성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5포인트로 성분 함유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를 하자라는 그 원래의 취지, 소비자들이 읽게끔 하려고 한 건데 그 목적이 이제 달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운 좋게 사실 돋보기 같은 거 갖고 와서 읽었다 손 칩시다. 우리 또 얘기했지만 그쵸. 읽어본들 이게 무슨 성분인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 현재 화장품 네. 업계가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약 11,100여 개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거 제가 다 왜? 모든 화학물질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포함되면은 위험하다, 네네네네. 위험성이 있는 그런 화학물질이 한 100개 정도인데 우리가 그 100개를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걸 왜 외웁니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잠깐 박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그 어플이 있는데요. 이게 화땡 어플이라는 어플인데 아. 그 어플에 그 제품명을 검색해서 넣으면 위험한 물질이 몇 가지 들어가 있다가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이용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어플을 사용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 어플이 이제 대부분 이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주로 어르신들은 그런 어플을 맞습니다. 찾고 그걸 또 설치하고 이런 거에 좀 귀찮아하시고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좀 우리가 용어도 좀 통일해서 좀 안 좋은 거는 앞에 뭐 X를 표시한다든지 데스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로. 데스 졸린 이라면 보면 못 사잖아요. 겁이 나서. 죽는다. 뭐 썩는다는 느낌의 글을 한다든지 그럼 좀 표식을 좀 해주면. 아니 화학 물질 그 이름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을 아니 것 같고. 외국에는 그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나라도 좀 고치는 게 어때요? 아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화학물질은 해골 모양을 해놓든지 크게 빨간색으로. 크게 볼드체로 해골 모양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있든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일단 이 개정안 통과된다 하면 그래도 필요한 성분들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유용한 어떤 법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개정 요지는 사실 뭡니까? 세 번째는요, 피부 민감 계층,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청소년, 네. 임산부, 그리고 어린 아이나 뭐 노인 같은 그런 민감 계층의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조 판매업자는 이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제 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보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네. 저는 조금 놀란 게 이게 그럼 그전에는 없었다는 건가 없었다는 싶어서 조금 놀라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피부 민감 계층은 이거 봐요. 엄마야. 우리는 이렇게 해요.
많이 하지도 않아. 여기만. 이게 남자의 어떤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피부 민감계층이 아니겠네요. 근데 지금 볼이 약간 빨개졌어. 너무 세게 치셔가지고 이게 볼이 좀 빨갛네요. 가죽이 좀 두꺼워서 저는 괜찮은 거 아닌가? 옛날 이거 우리 스킨 광고 이렇게 많이 따라했잖아요, 이렇게. 아우. 다 하면 멋있었잖아요. 저 어른 되고 싶은 이유가 이거 하고 싶어서 어른 됐었거든, 사실은. 어릴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 같은 사람 말고 피부 민감 계층한테 이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박 기자님, 이 피부 민감 계층은 뭡니까? 네, 저도 피부가 민감한 편이긴 한데 이 개정안에서 말하는 네. 피부 민감 계층은요. 어린이, 또 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을 말을 해요. 이런 계층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학 성분이 적게 사용돼야 하고요. 또 원료에 대한 안전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피부 민감 계층용 화장품에 어린이용이라거나 임산부용이라거나 또는 피부 민감 계층용이라거나 이런 글자를 표기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이제 어린이용이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저 아이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화장품에 어린이용 써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냥 그거에 대한 관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앞에 어린이용이라고 쓰는 대신에 확실하게 식약처장한테 확인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린이용이라고 써 있네. 아, 그럼 그 식약처장한테 관리를 받고 있겠네. 그러면 나는 어린이용만이라고 써 있는 것만 보고 믿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업체 입장에서 좋은 것 같아요. 업체 입장에서도 이제 따로 큰 홍보할 필요 없이 네네네네. 그냥 어린이용이라는 것만 제대로 지키면은 따로 홍보할 필요 없이 이거 어떤 새로운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해서 어떤 시장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네. 해야 될까요? 전문 시장이? 그럼 양쪽 다 저는 다 괜찮은 것 윈윈인 것 같은데 같아요. 그만큼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린이들 특히 고등학생들까지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한다면서요. 요즘 아니, 초등학생도 초등학생도 해요? 문구점에서도 화장품을 구입을 할 수가 문구사에서요? 있어요. 네. 와. 초등학생들의 화장품 사용 네. 실태 및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요. 이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들이 한 586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네. 약 76%가 화장품을 사용을 해봤다. 이렇게 답을 76%요? 네, 답을 했습니다. 우와. 이 어린이 화장이 논문 결과뿐 아니라요. 요새 유튜브 동영상 많이 보시죠. 거기서 또 이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이제 화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린이 화장이라고 이제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동영상 개수만 4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격세지감 이런 데서 네네. 느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무슨 눈썹만 정돈하고 와도 불려갔어. 그럼요. 매니큐어만 발라도 막 난리 컬러 웃기고 막 난리. 매니큐어예요. 우리 학교에 얼굴만 씻고 가도 난리 나요. 왜 세수하고 왔냐고. 공부 안 할 거냐고. 눈곱만 따라. 우리가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워낙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화장을 하고 오다 보니까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요. 네네. 학생 화장 허용 동의서를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있대요. 그래서 학부모가 동의서에 우리 아이는 립스틱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럼 아이가 립스틱 바르고 오면 학교에서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내지는 친구들도 많이 하고 오니까 뭐 색조 화장 정도는 허용해 주세요. 학부모가 그렇게 동의하면 학교에서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는 또 허용해주고 또 학교는 안 되고 부모가 허용해주면 또 괜찮고. 그니까요. 야,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 때가 되면 이 언니들 봐요, 이 언니들, 이 네 분 언니들 보면 화장 안 하면 나가지를 못해요. 그때 되면 무조건 화장을 해야 밖에 나갈 수가 있어요. 저기요, 박인순 씨는 네? 저 역시 화장을 해야 밖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마야하면 되지 뭐를 마야합니까, 진짜. 근데 MC님 제일 먼저 대기실에 와서 네. 받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던 저 거예요. 같은 경우는 화장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남자는 짧게 걸리는데. 되게 넓어서 이렇게 넓어서 조금씩 이렇게 포 뜨듯이 이렇게 바르는데 되게 많이 발라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시구나. 아, 그런 네네. 고충이 있으셨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는 네. 요새 어린아이들이 이런 화장품, 특히 색조 화장품 바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옛날을 또 떠올려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괜히 엄마 화장하는 거 옆에서 구경하다가 그럼요. 나도 빨리 어른 돼서 바르고 싶다. 또 엄마 몰래 괜히 색조 화장도 좀 발라보고 립스틱도 발라보고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는 제 남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바르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남동생을 이제 꼭 잘 앉아봐 이런 다음에 머리 이제 삐삐하고 그다음에 이제 립스틱 이렇게 코까지 인중을 다 덮게 발라주고 이 누나 우리가 그랬어요 저한테. 엄마 이렇게 경악을 하셨죠. 네. 박세 기자님도 언제 좀 화장품 처음 발랐습니까? 저희는 고등학교 때 이제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좀 일찍 끝나면 중앙동을 가요. 왜 동네마다 중앙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항상 이제 하얗게 바르고 빨갛게 쥐잡아 본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자 기자님 좀 빨리 발랐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 제가 놀 것처럼 생겼지만 그렇지 예. 않고요.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면도기 같은 거를 그렇게 쓰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면도하다가 눈썹을 밀어가지고 어머, 엄청 모나리자. 혼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면도를 한번 하면 거기 빳빳한 털로 나요. 그거는 표시가 나서 아버지한테 혼납니다. 근데 다들 어릴 때는 좀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에 화장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장난으로 아니면 한 번씩 화장품을 이렇게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지금 요새 초등학생이나 이 중고등학생 이걸 일상적으로 화장품을 쓴다 그러면 그 성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좋은 성분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린애들이 이제 호기심에 화장품을 엄마한테 사달라 그러면 대부분 좀 안 사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구점에서 너무 내가 이제 용돈으로 살 수 있는 싼 가격으로 화장품을 파니까 그걸 이제 사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게 문제가 됐었죠.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이제 어린이 화장품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언론에 막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틴트, 입술에 바르는 틴트에 나온 건데 적색 2호 성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니까 우리가 먹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먹으면 암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고요. 미국에서는 사실 사용이 아예 금지된 색소인데 그게 어린이들이 바르는 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엄청 충격이었죠. 무섭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도요, 네. 적색 이 2호 성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기는 해요. 다만 만 3세 이하 이 영유아 화장품류에서만 금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문구점이나 네. 뭐 완구점, 뭐 백화점, 그 어린이 코너 뭐 이런 데서 판매하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어떤 성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아무래도. 실제로 소비자원에서 인터넷 쇼핑몰이랑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색조 화장품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요. 네. 조사 대상 8개 브랜드 제품 중에 제조 성분이랑 주의사항 등을 지킨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딴 건 몰라도 립스틱은 저는 궁금한 게 립스틱 안 먹습니까? 아니 먹어요. 그걸 먹을 수밖에 없잖아. 여자들도 먹게 돼요. 이러다 보면 먹잖아. 사람인 이상. 그쵸, 먹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입술이 이게 입 치아도 새빨개요. 가끔 먹은 거 아닌가 그거 벌써? 가끔 그런 벌써 먹은 사람이죠 경우도 그거는. 있죠. 아니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거를 립스틱을 먹이는 택이 되는데 정말 좋은 제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올해 9월부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네. 어린이용 제품을 추가를 해서 별도 금지 성분과 표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화장품은 크림이나 로션, 오일 같은 거라서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틴트 같은 색조 화장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아직은 그거 들어갈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틴트 같은 거는 정말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색조 화장품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야. 그게 문제가 색조 화장품을 넣으면 또 이게 어린이들의 색조 화장을 또 이렇게 조장하는. 몫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목소리들이 좀 많아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이 아닌가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안전성 이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정안까지 만약 통과가 된다 그러면 더욱더 이제 관리가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우리 임박을 변호사님도 네. 좀 전에 이제 임산부였잖아요. 민감 계층이었는데 그럼요. 그때 화장품 어떻게 썼습니까? 임신을 하게 되니까 네. 이게 괜히 내가 바르고 이런 게 다 아예. 태아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먹는 거 조심하게 되고 네네. 그다음에 바르는 거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엔 그래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이것저것 발랐는데 진짜 성분부터 보고 최소한만 바르게 돼요. 아, 최소한. 어쩐지 그때 보니까 좋았어요. 좋았어?
잘못 얘기할 뻔했어요. 되게 화장을 별로 안 한다는 느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네. 그 당시에 이제 임산부들이 많이 가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저같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샴푸 사용해도 되나요? 네. 뭐 저 이런 로션 바르는데 괜찮나요? 이렇게 괜히 태아한테 악영향을 갈까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많았는데 네. 주변에 이런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들에게 이거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알려주세요. 이 샴푸와 화장품은 피부에 침투해서 태아에게 가는 일이 없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헛고생했네. 샴푸하고 화장품 안 갑니까 그까지? 네, 태아에게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이거 아무거나 막 써도 됩니까, 강진 변호사? 근데 또 그건 아닌 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조금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환경부에 따르면 이 향수나 아니면 매니큐어 같은 거 있잖아요. 냄새 나요 많이. 그렇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성분이 프탈레이트인데 거기에 이제 임산부가 이제 장기간 노출이 되게 되면 조산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임산부들이 안 해요. 그런 거 잘 안 하고. 미용실 안 가요? 그렇죠. 매니큐어 절대 안 아, 하고. 그래서 안 조심하죠. 발랐구나. 그렇죠. 그리고 파마약 아까 미용실 말씀하신 것처럼 파마약에는 이제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들어가 이거 있어요. 나쁜 거잖아요. 이거는 딱 네. 알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임산부가 노출이 되게 되면 아이가 2살 이전에 아토피 질환으로 그 고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니까 또 이제 머리에도 안 하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의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통통 법률에 놀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게 느낌상 호흡기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 포름 알데히드 이 정도는 쓰면 안 된다. 그렇지만 나머지 어떤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임산부들이 네. 화장품 성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네. 이 안전성을 이제 인증을 받은 성분의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렇다고 이제 무기농 무기농이래. 무기농 큰일 나죠. 네, 죄송합니다. 유기농이에요, 네. 유기농입니다. 유기농 화장품 인증 표시를 이제 마크가 딱 있다고 무조건 딱 구매를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원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함량은 어떤지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개정한 내용처럼 임산부가 사용하는 화장품 역시 안전성을 심사를 받았다면 안 그래도 신경 쓸 거 많거든요. 임산부들. 좀 화장품 하나는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보면 지금 이제 아이들 얘기를 했고 임산부 얘기했고 했는데 그 노인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도 피부가 조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이런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개정안이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진 만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박 기자님. 있습니다. 네. 피부 민감계층 화장품인데 식약처 심사를 안 받았다. 네. 그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 이것도 뭐 3년에 3천만 원이니까 하여튼 꼭 지켜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처벌 조항은 뭐 그럴 것 같고 이거 말고 좀 화장품 관련돼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 저는 한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 한번 얼핏 말씀을 좀 드렸는데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판매할 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화학자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화학자. 아, 그러니까 만 개를 우리가 다 어떻게 외웁니까? 모르죠. 그래서 좀 상세하게 어플도 좀 있지만 어플을 쓸 수 없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좀 이해될 수 있도록 화장품 회사나 이런 데서 조금 판매하는 데서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뭐 좀 바뀌면 좋을 거 없습니까? 저는 뭐 남자라서 그렇게 쓰진 않는데 없어요? 네. 아, 그래요. 너무 뭐 너무 잘 또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아까 얘기를 했어. 예, 화장품 뭐 이 개정안만 통과가 되면 일단은 큰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나쁜 어떤 안 좋았던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내용 지금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법 내용 양지민 변호사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총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미 시행 중인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내용이에요. 제품의 선택을 위해서 소비자가 미리 사용해보는 일명 우리가 샘플이라 그러죠. 샘플 화장품 같은 경우 포장할 때 사용기한과 그리고 제조번호를 표시하도록 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아직은 심사 중입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의 이제 유통기한 표시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판매를 한다. 판매한다? 그럼 판매업자를 이제 처벌한다는 네. 거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화장품 그 성분을 표시를 할 때 원료 함량에 이제 제한이 있거나 사용을 하는데 유의해야 되는 그런 성분이 있으면 네. 그 성분에 같은 경우에는 글자 크기나 이제 그 색상을 조금 달리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파악할 알아볼 수 수 있게 있도록. 그렇죠 네.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은요 어린이나 청소년, 뭐 임산부, 노인 이런 이제 피부가 민감한 그런 계층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자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제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야,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화장품 쓰시는 여러분 좀 더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화장품 관계 업체들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에너지바를 만드는 회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이유는 바로 간략한 성분 표시 때문이라고 합니다. 브랜드도 화려한 포장지도 아닌 알아보기 쉬운 성분 표시가 소비자들의 마음, 이목을 확 끈 겁니다. 화장품 역시 소비자의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면 건강한 화장품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통통 법률화 놀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